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 개수형 드디어 한국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말입니다. 애니메이션 12화에 본격 등장을 해서 활약을 한 모빌리 슈트죠. 그리고 주인공 슬래터 머큐리가 탑승하는 그런 건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손이 매우 맵다 애가.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 맵더라고요. 애가 손이 엄청 매워. 발매는 23년 3월 18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700엔입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이번에도 쉘 유닛이 빛나는 것과 안 빛나는 것 이렇게 스티커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치만 흉부 같은 경우는 인몰드 성형 파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클리어 블랙 파츠를 쓸래 인몰드가 되어 있는 걸 쓸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티커는 역시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이 스티커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인몰드를 쓰느냐 이 스티커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이따 외형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빨간 눈 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빨간 눈은 무슨 떡밥인 거냐? 그냥 프라모델에서는 기획이 됐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사라진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파츠는 파란 색깔 빔사벨 이펙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그냥 에어리얼도 파란색이었잖아요. 여기는 그냥 초록색 넣어줄 법도 한데 말이죠. 그리고 쉘 유닛 클리어 파츠가 가슴께 남습니다. 흉부 교체용 파츠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스티커가 이전처럼 이 프린팅이 내부에 되어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번엔 온전히 그냥 검은 색깔 스티커로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커천 비트 스테이블들이죠. 이번에도 그냥 에어리얼 때처럼 뭔가 이렇게 쉴드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합쳐지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디테일 부분이라든가 실루엣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애매하게 엄청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치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색깔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파란색 면적이 넓어진 건 좋은데 이런 노란 색깔 같은 포인트가 사라져가지고 약간 뭔가 컬러 면에선 심심해졌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내부에 이 비트 스테이블을 모아주는 이 프레임의 조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3mm 원형 조인트였는데요. 이렇게 각진 핀형 조인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트들도 조인트 변경이 몇 개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빔 라이플 변형 기믹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도 좀 많이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구멍들도 보이지만 조인트 구멍들도 보이지만 이제 디테일들도 꽤나 늘었다는 느낌이죠.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아졌고 옆부분 아래쪽은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스티커 면에서 이렇게 옆부분이나 이 위에 이 센서 부분에 스티커도 많이 붙었고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총구 내부에도 스티커가 붙어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빔 라이플을 연장시키고 확장시켜줄 교체 파츠입니다. 이 총의 앞부분을 교체를 해줄 거고 양옆에 손잡이도 늘어나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총의 앞부분이 연장되는 건데 파츠 교체식으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츠 교체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길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상당히 거의 2배 가까이 길어졌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있는 파츠를 떼어내서 이렇게 손잡이로 교체해주면은 양손으로 쥐고 애니메이션처럼 양손으로 쥐고 발사하는 걸 구현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센서 부분이 떨어지고 아까 우리 쉴드 부분에서 이 비트들이 건 비트들이 다 이 라이플에 달라붙어서 건 비트 라이플이 됩니다. 이따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에어리얼 개수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에어리얼 개수형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곡선 다 어디 갔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전신을 쭉 보면은 이전 실루엣이랑 그냥 에어리얼 실루엣이랑 굉장히 흡사하기는 하나, 흡사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곡선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각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플라이트 유닛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에어리얼이랑 비교했을 때는 실루엣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에어리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에어리얼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뭐랄까 이 허벅지의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라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쉘 유닛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묘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저기 에어리얼이긴 에어리얼인데 같은 느낌인 거죠.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정면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게 일단 허벅지 앞부분, 무릎 부분이죠. 무릎 부분의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곡선의 둥근 허벅지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각이 많이 지고 패널 라인이 포함되고 그리고 스티커도 여기 추가로 포함되는 무릎 형태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도 했고 어깨 같은 경우도 곡선이 되게 많았는데 각진 데다가 뭐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약간 프레임이 금방이라도 드러날 것 같은 그런 팔이었다면은 장갑이 덧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뀐 상태고요. 뒷모습에서는 차이가 더 크죠. 원래는 이 백팩 쪽에도 쉘 유닛이 있어서 여기 빛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클리어 파츠가 들어갔으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팩 자체가 플라이트 유닛을 그대로 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보도록 합시다. 머리도 확실히 기존의 에어리얼이랑은 다르게 좀 더 날카로워진 인상을 갖게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둘을 같이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턱 부분에 디테일이 더 추가가 된 느낌이에요. 턱도 보면은 원래 요 볼 주변까지도 빨간 색깔 라인이 쭉 이어지는데 개수형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뭔가 그게 좁아지기도 했고 공간 자체가 좁아지기도 했고 빨간색의 비율이 더 커졌다고 할까? 원래라면은 빨간색 위에 이 턱 부분 있죠. 이 턱 부분이 하얀색이었는데 개수형은 빨간색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페이스 슬릿의 유무 원래 그냥 얼굴에 다른 패널 라인 같은 게 추가로 없었거든요. 근데 개수형 같은 경우는 코수염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인상 차이가 좀 있었고 무엇보다 눈매 차이가 좀 크다고 느껴져요. 그냥 에어리얼 때는 요 눈 아래쪽 끝 라인이 각이 많이 진 편은 아니었어요. 약간 둥근 형태였거든요. 눈매가 이렇게 끝으로 갈 때. 근데 개수형은 아예 요 외장부터 흰 색깔 부분부터 끝부분이 각이 빡 하고 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요 눈매에서 오는 이런 인상 차이도 좀 컸다. 이것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블레이드 안테나도 2개가 더 늘었죠. 위로 솟는 게 2개 늘었습니다. 원래 앞에 V자 하나 뒤쪽에 토끼귀 같은 그런 안테나가 2개 더 있었는데 개수형에서는 이 V자 위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오는 인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머리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위에 프레임 분할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의 디자인 차이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칸 부분의 파츠 분할이나 양옆에 이제 귀 같은 부분들 있죠.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이나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도 몸통은 오히려 곡선이 많아졌다. 이게 그냥 에어리얼은 흉부 끝부분이 파란색이 뾰족합니다. 날카롭게 딱 각이 진 느낌이었다면은 개수형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둥글게 바뀌면서 이 부분에서 인상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약간 뭐랄까 이 복부 쪽의 디자인이 좀 변경되면서 흰색이 좀 줄었다? 복부의 회색이 좀 늘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디테일이나 이런 거 약간 눈처럼 생긴 요 땡그란 부분이나 아니면은 겨드랑이 사이라던가 이런 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인몰드 성형된 파츠를 사용을 하면은 이 아래쪽 하얀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커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이 쉘 유닛이 발동된 모습으로 한번 스티커를 추가로 다시 안쪽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쉘 유닛을 교체할 거다 하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분해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파츠를 분해하면은 쉘 유닛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클리어 파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츠를 분해하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아래쪽까지 완전히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다시 조립해볼게요. 그 다음 쉘 유닛 결합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쪽은 지금 화면상 왼쪽은 인몰드 성형 파츠고요. 오른쪽은 그냥 클리어 블랙 파츠입니다. 확실히 색깔 차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도 하얀 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쉘 유닛이 빛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쉘 유닛을 위해 인몰드를 쓰는 게 더 효과는 커 보이네요.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인몰드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이제 심심하지 않고 인몰드 덕분에 빛나기도 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팔 부분은 아까 제가 에어리얼이랑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이 아래쪽이 많이 변화했어요. 무엇보다 팔뚝 조인트가 이 원형 3mm 조인트에서 각이 져 있는 핀 형태로 바뀌면서 팔뚝에 장착하는 이제 비트온 폼이 될 때도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 부분도 디테일 차이가 좀 크고 어깨는 뭐 각이 엄청 생겼고 앞부분에도 패널 라인도 더 커졌고요.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디자인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골반 쪽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골반 외장 부분이 전면부 스커트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이드 스커트가 작아졌어요. 보면은 이 전면부는 확실히 스커트가 커졌죠. 두꺼워졌습니다. 각지고. 근데 사이드 스커트는 많이 작아졌죠. 굉장히 컸었는데 말이죠. 많이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뒤쪽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쪽도 핀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3mm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사각 조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라지고 길쭉한 직사각형인 핀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리 부분도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가까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기존의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골반 쪽 조인트도 클리어 파츠인 걸 썼는데 클리어 파츠가 사라졌죠. 3mm 조인트인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패널 라인의 차이라든가 허벅지 쪽도 볼륨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훨씬 더 작아졌죠. 볼륨감 자체가 골반 아래쪽으로 해서. 그리고 앞부분도 확실히 곡선의 볼륨감이 컸던 무릎 외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각지고 좀 안으로 말려있는 형태, 실루엣도 변화가 좀 크네요. 그래도 뭐 이 덕트 파츠, 노란 색깔 파츠가 쓰이는 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허벅지 뒤쪽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릎 아래쪽으로는 종아리 쪽으로는 변화가 적은 편이에요. 이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무릎 쪽은 프레임이 조금 더 드러난 형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 변화가 많진 않았지만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발은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화한 부분, 그리고 뾰족한 앞꿈치에서 이제 뭉툭한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발꿈치는 구조적으로도 디테일만 달랐지 구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걸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대신에 이 발꿈치 위쪽에 차이가 좀 있었다. 개수형은 좀 파여 있죠. 그리고 백팩을 보면은 이 미라소울젤을 좀 바꾼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뭐 비슷한 느낌이죠. 오히려 미라소울젤을 이렇게 위로 들면은 실루엣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치만 뒤쪽에서 아예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프레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좌우로 굉장히 넓은 형태고요. 의외로 파츠 분할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 유닛 같은 경우는 추진 장치기는 하지만 이쪽도 결국은 이 건비트를 수납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약간 저거 생각나더라고요. 르브리스. 그리고 백팩 자체에도 디테일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아래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이제 내부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있죠? 요걸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날개 부분이 전개가 된다는 거, 안쪽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죠.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 자체는 이렇게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 이 상태로 아래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통으로 회전을 위아래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그냥 위아래 가동만 있지 옆으로 벌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요 파츠가 아예 통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옆으로 벌려야지 했다가 부러질 수 있죠. 그리고 빔사벨 수납부는 이번에도 가동은 되진 않더라고요. 자, 이번엔 가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그냥 에어리얼이랑 똑같습니다. 위에 볼관절이 있어서 크게 돌릴 수 있고요. 뭐 간섭 같은 건 없습니다. 편하게 돌려주고 크게 들어주고 크게 숙여주고, 그리고 목에 볼관절이 뒤를 향해 있는 거 수석이만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로 꺾는 것도 편하게 해줄 수가 있다. 어깨 같은 경우도 아예 파츠 구조 자체가 똑같더라고요. 생긴 거 자체가 어깨 관절이 똑같아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거라든가 위로 드는 게 조금 약하죠. 이게 어깨를 위로 드는 게 이게 원래라면은 르브리스 쏜 같은 애들 보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거든요. 프레임 자체가. 근데 에어리얼은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건 사실상 이 바깥쪽 어깨 관절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 어깨 관절 별도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축을 통해서 크게 위로 든다거나 이런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좋아진 거는 허리입니다. 허리. 일단 회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복부가 원래 에어리얼은 이 복부 아래쪽에 이 흰색 파츠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숙일 때 언제나 이렇게 걸렸어요. 항상 걸렸어요. 근데 개수형은 그 부분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간이 생긴 덕분에 허리를 크게 숙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등을 들듯이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각도로 숙여줄 수가 있었다. 물론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도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사이드 스커트 별도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다리를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다던가 요거는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죠. 기존에는 이 골반의 빨간 색깔 파츠 때문에 올라가다 턱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이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개수형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다. 대신에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90도는 그래도 앞으로 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에어리얼 때는 그냥 앞으로 들어보면은 딱 하고 걸려버려요. 이 스커트 부분이랑 해가지고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줘야, 다리 벌려줘야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90도 정도는 들어줄 수 있고 다리 벌리면 역시 더 올라가는 거는 동일한 것 같네요. 무릎은 여전히 C형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위아래 관절 전부 다 쓰고 있고 이중 관절이고요.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구조 똑같습니다. 여기도 발목 자체, 여기는 또 C형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 그리고 발목을 좌우로 꺾을 때는 이렇게 발꿈치라든가 앞꿈치 별도로 가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여전하고요. 여전히 발목 회전부는 따로 없습니다. 안쪽으로 꺾는 건 가능하지만요. 그래도 앞부분 여전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무릎 꿇어서 그 구도 만들어주는 거 가능합니다. 12화의 그 구도. 자, 그리고 무장들을 전부 다 들려줘 봤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아직 요 건비트들을 쉴드로 뭉쳐서 팔에 장착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다 방어를 해줬을 뿐이죠. 또는 이제 뭐 비트온 폼이 됐다던가 그런 거다 보니까 이 모습은 아직은 이제 프라모델에서는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라이플이 확 커진 덕분에 존재감이 전부 다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미지적으로 차이가 많이 생겼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쉴드가 조금은 더 작아지면서 오히려 기체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뭐 그거 말고는 일단 요 정도인가? 일단 이 상태에서 액션을 한번 취해줘 보도록 합시다. 베이스에 올릴 건데 일단은 플라이트 유닛의 윙 부분을 전부 다 펼쳐줄게요. 이게 그냥 베이스 위에 올렸을 뿐인데 이게 기존의 에어리얼보다 좀 더 날씬해졌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있거든요. 다리도 좀 얇아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날렵함 같은 느낌? 각지면서도 이제 좀 더 뭔가 로봇스러워졌다라는 느낌? 확실히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라이플 액션 박력 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묘하게 이전의 에어리얼보다 왜 이렇게 포즈가 딱 이렇게 뭔가 각 잡힌 느낌이 들까요? 왜일까요?
처음에 이 개수형을 봤을 때는 와, 각 엄청 생겼네, 변화가 좀 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프라모델 가지고 포즈를 잡아보니까 와, 이 차이가 너무 큰데요, 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건비트를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얘를 일단은 뺀 다음에, 아까는 건비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정중앙에 있는 이 초록색의 센서 부분, 아래 이 파란 색깔 라인과 함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흰 색깔 라인 자체가 통으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건비트에서도 이렇게 위쪽에 스티커 2개가 쓰였던 건 동일해요. 이 아래에도 하나 쓰였죠. 근데 2개가 더 추가됐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이 정중앙에 2개가 스티커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비트 분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거 2개 떼어내 주고요. 그리고 요 가장 큰 거 비트 2개 떼어내 주고,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애를 먼저 떼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이랑 위에 이제 천천히 떼어내 주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비트에서 안쪽에 회색을 떼어내면 되죠. 이 회색 끝부분의 흰색, 이게 스티커예요. 이렇게 해서 11개의 건비트와 중앙 프레임 나뉘게 되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이 수성의 마녀 디스플레이 베이스 이걸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느낌을 내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매뉴얼 자세히 보니까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4개 세트가 사용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야? 아니, 건비트 개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왜 갑자기 2개에서 4개로 2배가 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허벅지에 쓰이는 이 건비트 3mm 조인트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골반 뒤쪽에 들어가던 거, 이게 좀 차이가 있다. 같은 포지션의 건비트를 가지고 왔는데 3mm 원형 조인트에서 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 팔뚝에 들어가던 거, 너도 바뀌었구나. 얘도 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원래 3mm 조인트로 쓰이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팔뚝에 들어가는 게 바뀌었으면 얘도 바뀌었겠죠. 동일합니다. 역시나 3mm 조인트에서 핀형으로 바뀐 상태예요. 역시나 같은 포지션의 그런 비트였고요. 그런데 변경된 이 팔뚝에 들어가는 비트, 이거는 기존에 르브리스가 사용을 하던 이 녀석에 맞대요. 뭐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2개 들어가니까 변경됐다고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뭐가 바뀌었길래? 정답은 가장 큰 비트에 있었습니다. 얘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먼저 회색 비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회색 비트, 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조인트를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비트, 뭔가 사라졌습니다. 뭔가가 사라졌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원래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 3mm 조인트가 사라졌습니다. 원래라면은 기존의 이 건비트는 어차피 3mm 조인트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끝이었던 애예요. 그런데 비트 조인트가 이 핀형을 사용해야 되게 바뀐 거죠. 원래는 이렇게 이 회색 비트를 끼우라고 되어 있었던 조인트가 이 핀 조인트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동일하게 이제 이 가장 큰 비트를 이렇게 끼워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세트 하나당 이 핀 조인트는 하나 들어있어요. 단지 이 핀 조인트가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베이스 세트가 2개가 아니라 4개가 필요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골반 쪽에 들어가던 이 비트 같은 경우는 핀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이 3mm 조인트 여기에 끼울 수 있어요. 비트가 끼워지는 게 아니라 조인트가 비트에 끼워지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치만 세트 2개 가지고 비트 전부 다 전시하는 방법이 있죠. 이 회색 비트를 분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결합한 채로 그냥 올리면 돼요. 비트가 2개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가능은 하다. 자, 이번엔 빔라이프를 강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파츠를 교체하고 난 뒤에 손잡이 아래쪽 펴주고요. 그 뒤쪽 이렇게 뒤로 당겨서 슬라이드 해주면은 준비가 끝납니다. 생각보다 더더욱 우주전함 같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멋지네요.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준 모습도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비트들을 결합한
건비트 라이플, 그게 굉장히 좀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애니메이션상의 연출에서도 여기서 이 위에 센서 날아갑니다. 핑 하고 날아가고, 그리고 건비트가 하나하나 달라붙게 되죠. 양옆에도 건비트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요. 위에도 아까 스티커 붙였던 비트가 얘가 센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뒤쪽에도 달아주고, 그리고 요 양옆에도 3mm 조인트에도 달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앞에 이렇게 가장 큰 비트들을 끼워주면 건비트 라이플 완성! 이대로 그냥 뻥 하고 쐈는데 뭐 훈련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효범위 밖에 있는 모비슈트를 그냥 녹여버리죠.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드다. 건비트 라이플이다. 근데 강렬하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쏘는 무장이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멋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상에 보여줄 연출이라든가. 근데 이게 확실히 무거우니까 좀 손목이 처지는 것 같은데, 관절들, 특히나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은 그래도 잘 견뎌주거든요. 손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애니메이션의 구도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뒤로 넘겨줘야겠죠. 뒤로 넘겨서 대략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빵 하고 쏘니까 뭐 소니품 같은 걸 일으키면서 빔이 날아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자, 이번엔 비트 온폼을 만들어 줄 건데요. 비트들은 아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계속 이대로 그냥 갈 거고요. 먼저 팔뚝에 먼저 끼워주도록 합시다. 팔을 완성을 해주고요. 이 부분들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치, 잘 알고 있는 위치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어깨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좌우 끼워주고, 골반 역시 마찬가지. 대신에 조인트가 3mm에서 핀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랑 이제 허벅지에 끼워주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대신에 가장 큰 비트가 르브리스처럼 바뀌었어요. 이렇게 백팩 안쪽에 들어가게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쑥 밀어 넣어 주는 거죠. 딱 밀어 넣어주면은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요거 이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라이플도 수납할 수 있는데 손잡이 부분에 왜 슬라이드 할 것 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이대로 맞춰가지고 백팩에다가 이 뒤에서부터 그냥 쑥 하고 밀어 넣어주면은 라이플 수납까지 끝나요. 자, 이렇게 비트 온폼의 완성입니다. 기존의 에어리얼보다도 좀 더 어깨는 넓어졌고 백팩도 커진 덕분에 굉장히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고, 백팩은 진짜 완전 르브리스 같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끼워주는 거라든가, 백팩에다가 라이플 이대로 수납하는 거라든가, 그대로 백팩 자체에다가 확실히 이미지가 에어리얼 플러스 르브리스 같은 느낌도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비트 온폼의 수납까지 다 끝냈잖아요. 편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플라이트 유닛 별도 판매했었던 옵션에 들어있던 그 편손 해봐야겠죠? 미오리네를 구출하기 위해 딱 착지! 미오리네씨! 야메나 사이! 당하는 바로 이거는 진짜 시청자가 당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야메나 사이 당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플라이트 유닛 리뷰하면서 이 포즈를 그냥 에어리얼로 취했잖아요. 그냥 에어리얼로 했을 때의 느낌과 지금 개수형으로 했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와, 이게 개수형으로 하니까 또 임팩트가 다르네, 이게. 이게 뒤통수가 얼얼하네, 갑자기. 수성의 마녀 퍼스트 시즌 종료. 엔딩 합시다. 자, 마무리는 아까 못한 빔사벨 액션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그 포즈를 야메나 사이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중간에 넣자. 비트 온폼 하면서 넣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미지가 달라요. 확실히 기존의 에어리얼과 에어리얼 개수형의 이 뭔가 심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오히려 개수형은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굉장히 각져 보이고 굉장히 뭔가 그 장면 하나 때문인지 뭔가 되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세컨드 시즌이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면서도 아무튼 와,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그리고 프라모델에 대해서는 장점이라 그러면은 그 방금 말하던 이미지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해준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포즈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실루엣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온전하게 비트들을 다 전시하려고 그러면 바뀐 조인트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트가 4개가 필요해진다. 2개가 아니라 4개가 필요해진다. 그런 점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 라이플의 연장 기믹? 그냥 충분히 그냥 기믹적으로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접었다 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근데 교체식으로 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내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별로였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면서 여러분 안녕. 바보실.